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신정보통신 볼게요. 대신정보통신. 대표님, 대신정보통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을 보기 앞서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위치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조금 오늘 좀 상승하면서 어제랑 오늘 조금 올라주곤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면 왜 종합주가 지수를 생각을 하냐면 종합주가 지수는 전체적인 분위기죠. 우리가 어떤 한 종목만 보게 되면 그 종목 특성이 좋아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주가는 밀리는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한 그 종목은 좋은데 환율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대외 변수, 즉 우리는 또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의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런 기타 등등 이런 걸 다 합쳐서 주가가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도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최근에 보시면 3월 달에 올라왔던 이 흐름을 이탈했어요. 그죠? 또한 여기는 지지와 저항이 오랫동안 교차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기가 저항이었었고 지지였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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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였는데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저항이 또 생겨버렸죠. 그래서 내려오는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형성됐던 지지하장이 교차하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종합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한번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한 번씩 걸려주면서 어떤 다시 돌아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떨어지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3200선이 매우 중요한 위치가 아닐까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분위기 전체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은 좀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긴 하죠. 자, 이런 점 감안해서 대신 정보 통신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대신정보통신이 어떤 회사인지 잠깐 보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중견기업이죠. 소형주 코스닥 IT종합 컴퓨터 서비스 쪽에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929억입니다. 오늘 한 2% 정도 올랐으니까 한 950억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를 볼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 대신 정보통신 이렇게 일단은 월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작년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 2, 3분기 이어지는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490억, 830억, 301억, 204억 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의 흐름, 그리고 2021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는 약간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좀 밀렸던 이유도 이렇게 좀 밀리지 않을까. 다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퀘스천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내용이 분기 실적이 좀 남는 장사로 돌아가는 게 모멘텀으로 지금 만들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가식화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나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부분 실적은 좀 나쁘지만 연간 실적 보면 1,700억, 2,000억, 7,500억, 1,900억.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다소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양호한 흐름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흐름 자체는. 그래서 올해 분기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조금 작년 말보다는 좀 덜해도 그래도 조금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좀 줄는다는 게 좀 문제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지를 한다는 것은 연간 실적은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데 분기 실적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다소 탄력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요 기본적인 재무 정보를 봤을 때는 분기 실적은 그렇지만 연간 실적은 좀 개선되려고 하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눌림으로 일단 봐주는 게 맞겠죠. 분기 실적 자체가 하향으로 좀 꺾으면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겠지만은 분기 실적은 좀 그래도 연간 실적은 조금 괜찮아지니 한번 이런 여지는 좀 열어두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봤더니요. 대신정보통신은 외국인이 타자, 즉 수급의 논리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만큼 누가 사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는 외국인이 사자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대신정보통신 AI 전문기업 GI랩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도 하나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박 웃음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요 부분이 하나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땐 요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8월 달에 나오는 최재형 중도 사퇴설에 유승민 관심이 좀 부각되고 있는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 이슈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슈가. 이슈가 있는 거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출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아직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일단은 뭐 엉망진창은 아니고요. 정책 테마주가 하나 껴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은 좀 그렇지만 연간 실적은 양호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쭉 보는 이유는 굉장히 주가에 미칠 악재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만약에 악재가 있으면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악재에 가까운 이야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얘는 관건은 그러면 분기 실적일 그다음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플러스로 가시화시키는 요 과제가 하나 남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연간 실적도 조금 개선돼서 좀 모멘텀에서 2천억 이상이 넘어가주는 2,500억 이상을 넘어가주는 뭐 요런 그림이 나와준다면 탄력적이겠죠. 따라서 앞으로 봐야 될 것은 분기 실적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없는지 주로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뭐죠?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는 하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월봉을 한번 볼게요. 뭐 월봉을 보기 전에 이렇게 보기 전에 통합적으로 보죠.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통합적으로 본다는 게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신정보통신 이렇게 보면 왼쪽에 월봉, 그 다음에 주봉, 그 다음에 일봉 요거를 동시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자리를 보게 되면 이 자리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2,470원인데 전체적으로 저점이 높아진 이름하고 맞물리는 자리를 보게 되면 2,000원 이탈은 지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항대가 지지로 바뀌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꺾이면 이 흐름의 지지가 다시 저항하면 이종 저지가 되면서 다소 주가는 이렇게 한 1,500원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2,000원을 지켜주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할 것 같고 흐름상은 얘는 되게 양호한 흐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월봉과 주봉상은 이렇게 하나 더 얘기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지지점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차트 분석은 저런 기준을 뚜렷한 것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라는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차트만 가지고 또 다 말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내용적으로 있는가 봤더니 정치 테마 중 하나 엮여 있고 실적은 연간 실적은 좀 개선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다. 따라서 지금 내려온 것은 2,000원대 이렇게 여기 금방까지 내려온 것은 눌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면 향후 주가의 흐름은 다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흐름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 고가에 대한 3,400원에 대한 고가의 도전이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대신정보통신은 이런 형태가 되면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두드려 볼 그런 주식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연간 실적인데, 연간 실적. 그것만 좀 받침이 된다면 대신정보통신은 올라가지 않을까. 어쨌든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판단의 가격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절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 여러분들이 물으신 거에 대한 대답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참고사항.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분기 실적
개선, 가시화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차트는 흐름상 2,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차트는 양호하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괜찮은 것 같고 기본적인 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엔, 그 다음에 정보 분석 이런 거 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 부각이 돼 있고 앞으로 이 주가는 위로 갈 확률은 더 높아져 있지 않나. 그래서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모르니까 2,000원 기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갖고 계신 분은 3,400원이라고 하는 고가를 돌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간 가지고 계시던 신규주님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2,000원 이탈하지 않고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증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